전반기 관심 10개 클럽의 12라운드 리뷰. 12라운드 리뷰입니다. 12라운드 최대 관심사는 연속 부진 중인 맨시티와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 위기의 토트넘 대결입니다. 맨시티는 최근 경기력이 하락하면서 4위를 하였던 9년 전과 같은 1점 이하의 골득실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득점력도 하락하고 패배한 경기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토트넘은 맨시티 AS 로마 플럼 본머스전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감독 경질도 예상되어 4연전의 시작인 맨시티전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화제의 맨시티 토트넘전은 토트넘이 모두의 예상을 넘어선 대승을 하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한숨을 돌린 반면 맨시티는 2위 유지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한편 맨시티를 선두에서 추격 중인 4팀 맞대결에서 패한 노팅엄은 뒤로 밀려났지만 승리한 아스날, 브라이튼, 첼시는 맨시티와 승점이 1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심지어 뉴캐슬도 웨스트햄전 승리 시 맨시티와 2점 차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13라운드 결과에 따라서는 둘에서 4팀이 맨시티를 추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2라운드 주요 매치별 리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제의 대결 맨시티와 토트넘전인데요. 토트넘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4득점 대승을 했습니다. 전반 12분 클루셉스키와 19분 손흥민이 내준 2개의 키패스를 메디슨이 모두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후반 초반 솔랑키 컷백을 포로가 득점하였고 추가 시간에는 베르너가 워커를 돌파하고 패스한 크로스를 존슨이 골로 연결했습니다. 공격을 주도한 클루셉스키와 메디슨의 결정력이 돋보인 반면 맨시티는 초조함이 드러나며 최악의 골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맨시티는 13라운드부터 순위 하락의 위기가 현실화되었고 토트넘은 최악의 여론을 반전시켰지만 경질 논란을 잠재우려면 AS 로마전, 플럼 본머스전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매치 리뷰는 맨시티를 추격하는 4팀 중 3팀이 관련된 경기들인데요. 아스날과 노팅엄전은 아스날이 압도적 승리를 하며 노팅엄은 맨시티 추격조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전반 14분 사카의 선제골, 후반 6분 파티의 추가골, 40분 은와네리의 결승골과 함께 유효 슈팅 7대0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골 1어시스트로 공격을 주도한 사카와 부상에서 복귀한 웨데고르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편 브라이튼도 본머스에 승리하며 맨시티 추격조를 유지했습니다. 브라이튼이 전반 4분 페드로, 후반 3분 미토마가 득점을 하였고 본머스의 추격은 추가 시간 브룩스의 골로 끝났습니다. 1골 1어시스트의 페드로가 승리의 주역이라 할 수 있고 전후반 팽팽한 대결에서 승패는 결국 결정력이 좌우했는데요. 본머스가 상위급 기회 창출 능력에도 결정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세 번째 매치 리뷰는 승점 3점 확보에 용이한 하위권과의 대결팀들인데 6팀 중 리버풀과 첼시만 승리하고 4팀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리버풀은 사우스햄튼의 득점으로 예상보다 고전을 했는데요. 결국 후반 살라의 2골이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첼시도 레스터시티의 추격을 잭슨과 엔소의 득점으로 승리하며 승점 1점 차로 맨시티 추격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풀럼은 울버햄튼의 1대4 대패를 하였고 아스톤 빌라는 공격은 주도했지만 무너진 뒷공간에서 실점을 하며 무승부로 마감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전반 40분 퇴장으로 수세에 몰리며 답답한 무득점 무승부를 하였고 맨유는 전반 초반 레시포드의 선제골로 장밋빛 꿈을 꿨지만 전반 막판 허친슨의 골로 승부는 무승부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아모림도 입스위치의 피해자로 추가되었고 맨유는 오나나의 선방이 돋보일 정도로 후반에 답답한 공격이 계속되어 공격진 영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라운드 결과를 평가하고 전망하겠습니다. 12라운드 결과를 보면 최상위권 팀들이 주로 승리하고 중상위권들이 하위팀 대결에서도 부진한 결과를 내었습니다. 따라서 공고한 1위 리버풀 외에 4팀이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상위 팀들과의 승점의 차이도 종전 1점 차에서 3점 차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13라운드 상위권의 마지막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리버풀 맨시티전 결과에 따라 맨시티의 2위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13라운드 전반기 상위권 간 맞대결이 종료되면 연말까지는 중위 하위권 팀들과 대결하는 무난한 대진 일정입니다. 최상위권 내 순위 변화는 자력으로는 어렵고 경쟁팀이 중위 하위권 대결에서 자멸 여부가 유일한 변수로 보입니다. 오히려 중위권 간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할 것 같은데요. 12라운드 하위권 대결에서 풀럼 브렌트포드 맨유가
승점 3점 확보에 실패하면서 상위권 추격에는 실패하고 중위권에 비슷한 승점의 팀들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승점 3점 이내에 7팀이 몰려있는데 향후 대진도 하위권 대결보다 최상위권 대결과 서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중위권 간 맞대결이 중심입니다. 13라운드부터 연말까지 상대적으로 대진이 유리한 뉴캐슬과 본머스가 순위 상승에 유리해 보입니다. 한편 감독 경질 이슈에 관련된 두 팀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맨유는 텐하흐에서 아모림으로 이미 감독을 교체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스위치 전을 무승부로 마감하며 고질적 한계를 보였는데요. 이번 시즌 맨유의 문제는 경기당 득점이 1점으로 맨유 사상 최악의 공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 과정을 살펴보면 기회 창출은 6에서 9위로 중위권 수준이며 결정력은 강등권 수준입니다. 탑4 대비 기회 창출이 적은 것은 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득점이 XG 값의 68%로 강등권 수준인 것은 선수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맨유는 12월 이후 공격진을 중심으로 선수단 교체도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토트넘입니다. 맨시티전 대승으로 순위도 다시 회복하고 경질 여론도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설을 조기에 해소하려면 향후 AS 로마전, 풀럼 본머스전 3연승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3라운드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전반기 상위권 맞대결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그중 전반기 최고 관심의 경기인 최상위 팀 간 맞대결이 있습니다. 리버풀 맨시티전은 리버풀보다 2위 유지가 걸려있는 맨시티의 더욱 절실한 경기로 예상됩니다. 한편 첼시도 2위 기회를 살리려면 첼시 아스톤 빌라전 승리가 필요하고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아스톤 빌라로서도 떨어진 순위 회복을 위해서는 절실한 경기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토트넘 풀럼전은 토트넘이 AS 로마전 승리와 풀럼전 승리로 감독 경질설을 완전히 해소하는 국면으로 갈지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